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한미연합주의소 훈련 첫날인 어제 외무성 국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훈련을 즉각 중단하거나 해명하기 전에는 남북 간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화가 시작돼도 미국과 할 것이라며 남북 대화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직원 조회에서 친일 극우 성향의 유튜브 영상을 들어 논란에 휩싸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결국 사임했습니다. 거센 비판과 불매운동이 확산하자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건데 2분짜리 사과문만 읽고 떠나는 등 진정성이 없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오늘 당정협의를 거쳐 민간 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합니다. 전국이 아닌 강남 재건축 등 특정 과열 지역에만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오늘 처음으로 법정에 섭니다. 계획적 살인을 주장하는 검찰과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는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오늘 새벽 경북 경산의 한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는 등 폭염 속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휴가를 떠난 소방관들은 워터파크에 갔다가 화재 진압에 나서 큰 불을 막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9호 태풍 레키마의 간접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면서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2도에 머무르는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찜통 더위는 일시적으로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중국에서 북상하는 태풍 레키마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미경 캐스터, 지금 어디 비가 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중국으로 향한 레끼마의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으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광화문에서도 빗줄기가 약해졌다 강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경기 북부와 제주 산지에서 60mm 이상, 수도권과 영서 북부, 충남 서부, 호남, 제주에서는 10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에서도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와 제주 지역은 오늘 오후에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이 시각 서울 26도로 시작합니다. 반면 서쪽 지역은 비가 종일 이어지면서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2도, 전주 33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먼저 그치는 동쪽 지역은 대구 35도로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태풍 레끼마는 내일 새벽이면 중국 칭다오 북쪽 해상에서 열대 저하불이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10호 태풍 크로사는 오키나와 동남동쪽 부근 해상에서 느리게 북상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중반을 전후로 해서 동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크로사의 간접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출근길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지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미국까지 끌어들이면서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인데 이 같은 일본의 반성 없는 태도가 세계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강제징용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미국 정부가 지지를 표명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이후 미 국무부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징용 피해 원고 측이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자산 압류를 신청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일본은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미 국무부가 소송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내줄 것을 요청했고 이와 관련해 미국이 지난해 말 일본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또 지난 7월 미일 고위급 회담과 8월 초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미국 측의 지지 표명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미국 학계에서는 과거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가 세계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조지 워싱턴대 그레그 브레진스키 교수는 2차 대전 당시 일본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잔혹 행위를 저질렀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일본이 과거사를 청산하지 못하는 것은 동아시아를 훨씬 넘어서는 경제적 영향을 전 세계에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점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한일 관계는 이번 주 목요일 광복절에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경축사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한일 양국은 다가오는 8.15 광복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한 건을 수출 허가한 일본은 확전을 자제하며 일단 우리 정부의 반응을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 어느 정도 수위의 메시지를 담느냐에 따라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진과 광복절 경축사 방향을 주말 동안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태도도 변수입니다. 靖国神社を参拝するご予定はあるのでしょうか。参拝されるか否かについて、総理は適切に判断される事柄だとご自身で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도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아베 총리가 참배를 한다면 그것은 경제 침략에 이어서 비경제적인 분야까지 확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숨고르기에 들어간 한일 관계가 광복절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새 무기의 시험 사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직접 참관해 만족감을 표시했는데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새 무기의 시험 사격을 지도했다며 관련 사진 6장을 공개했습니다. 통상 무기 명칭을 공개해왔던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새 무기의 명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에서 구상하고 있던 또 하나의 새로운 무기가 나게 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만족감을 나타낸 이번 미사일은 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과는 다른 신형 전술지대지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미국산 전술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테킴스와 닮았다는 평가입니다. 에이테킴스는 한 번에 축구장 서너 개 크기의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A-10급스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사되는 각도도 유사하기 때문에 북한이 새로이 개발한 신형 지대지 유도미사일로 추정됩니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5월부터 석 달 동안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과 대구경 조종 방사포에 이어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까지 신형 3종 무기 세트를 선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신형 3종 무기가 모두 고체 연료와 이동식 발사체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곧바로 발사가 가능하게 됐다며 우리의 선제 타격이 어려워졌다고 우려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연일 이어진 폭염 탓에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워터파크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났다가 진화되기도 했는데요. 휴가를 내고 놀러왔던 소방관 2명이 초기 진화를 도운 덕분에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워터파크 한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제 오전 강원도의 한 워터파크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선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가족들과 물놀이를 온 소방관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경기 구리소방서와 서울 종로소방서 소속인 두 소방관은 워터파크에 휴가를 왔다가 검은 연기를 보고 화재 현장으로 뛰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워터파크는 소방관에게 무료 입장, 동행 가족에게 반값 할인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소방관들이 자주 찾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고 연기가 쉴 새 없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경북 경산의 한 2층짜리 가구 건물에서 불이 나
인근 주민 30여 명이 황급히 대피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경기도 화성의 한 폐금속 분말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이틀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속 화재는 물을 쓰면 폭발 위험이 있어 소화 약제를 써야 하는데 약제 물량이 부족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아직까지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열리는 건데 고유정은 계획 범죄를 자신하는 검찰에 맞서서 우발적 살인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돼 수감 중인 고유정. 고개 들어주세요. 왜 죽이셨습니까? 왜 죽이셨습니까? 검찰 송치 이후 2달 동안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고유정이 오늘 열리는 자신의 첫 번째 재판에서 다시 얼굴을 드러냅니다. 일단 검찰은 계획살인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초동수사 부실로 시신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조작된 문자 메시지, 인터넷 검색 기록 등 고유정이 전 남편을 계획살해했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고유정은 수사를 받을 때처럼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유정이 사임했던 변호사 5명 중 1명을 최근 재선임하는 등 치밀한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재판에서 어떤 주장을 할지 관심입니다. 당초 고유정은 살해 사실과 시신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계획적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고유정의 재판은 높은 관심을 반영해 재판 당일인 오늘 아침부터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1억 7천만 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추가 뇌물 수수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과거 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태웅 기자입니다. 김학의 특별수사단이 추가로 포착한 뇌물수수 의혹 금품은 1억여 원에 달합니다. 수사단은 김 전 법무부 차관이 2000년대 초반부터 여러 해에 걸쳐 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을 보낸 쪽은 모 저축은행 회장을 지냈던 김모 씨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고양 종합터미널 건설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에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수사단은 이 돈을 김 씨가 당시 검찰 고위직이었던 김 전 차관에게 향후 수사에 대비해 건넨 뇌물로 보고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금액이 더해진다면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 총액은 3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정부가 최근 꿈틀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오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합니다. 높은 분양가가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건데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인태 기자입니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정부가 집값의 상한선을 정하는 분양가 상한제. 정부는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는 평균 20-30% 정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전국이 아닌 서울, 강남 등 특정 과열 지역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용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시점이 관리 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때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미 관리 처분 인가가 끝난 시점, 즉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후분양을 검토하던 재건축 단지들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분양가가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해 분양 일정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또 분양 공고까지 시간이 남은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폭은 일주일 전보다
0.0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국토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서울 주택 매매가가 연간 1.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유동자금이 재건축에서 신축 아파트로 옮겨가면서 새 아파트 값은 오를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해 9.13 대책 이후 11개월 만에 나오는 부동산 대책.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인태입니다. 절기상 말복이었던 어제 시민들은 보양식을 찾거나 강가에서 뗏목을 타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찜통 더위를 이겨냈습니다. 서울 도심에선 말복을 맞아서 개식용 반대 집회도 열렸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삼계탕집 앞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뜨겁다 못해 따가운 햇볕에 우산까지 동원됐습니다. 35도에 육박하는 말복 더위를 피하기 위해 보양식 식당을 찾은 시민들의 줄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기다림 끝에 나온 삼계탕 한 그릇은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의 더위를 잊게 해줍니다. 말복이라서 손주들 데리고 삼계탕 먹으러 왔어요. 그냥 대식구가. 애기들도 좋아라 하고. 보양식 대신 물가를 찾은 시민들도 있습니다. 분수대 광장을 찾은 아이들은 물장난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애들은 아무래도 조금 물도 나오고 시원하니까 집에만 있는 것보다 좀 잘 놀죠. 뚝섬 한강공원은 재활용품으로 만든 뗏목이 등장했습니다. 환경도 생각하고 시원한 강바람도 맞는 일석이조의 피서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잘 만들어져서 기분도 좋아요. 날씨 더운데 뗏목 타고 꼭 완주하고 싶습니다. 서울 도심에선 개식용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개식용을 반대하고 무더위도 피하자는 의미에서 30통의 수박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치솟았지만 시민들이 찜통 더위를 이겨낸 방법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제9호 태풍 레끼마의 직격탄을 맞은 중국에서는 48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동부 해안을 따라 이동한 레끼마는 오늘 오후 산둥반도를 지난 뒤 소멸할 전망입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온 마을이 황토색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된 시민이 밧줄에 매달려 거센 물살을 건너고 구조대는 무너진 집에 갇혀있던 시민을 구출합니다. 겨우 가방만 챙겨 나온 이재민들은 부랴부랴 피난을 떠납니다. 초강력 태풍 레끼마가 덮친 중국의 모습입니다. 레끼마는 강한 비바람과 함께 중국 저장성에 상륙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동안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저장성에서만 32명이 숨지고 16명이 실종됐습니다. 특히 융자현에서는 산이 무너지면서 주택가를 덮쳐 23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저장성과 상하이 치칼시 등에서 417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가옥 14,000여 채가 부서졌습니다. 농경지 10만 헥타르도 물에 잠기며 추수를 앞둔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레끼마는 지상에 상륙하고 세력이 약해지긴 했지만 중국 동부 해안 지역을 따라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돼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레끼마는 오늘 산둥반도를 관통해 해상에서 열대 저기압으로 변한 뒤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허미정이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스코틀랜드 오픈에서 역전 우승을 차지하며 통산 3승을 달성했습니다. 허미정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스코틀랜드 노스베리크 르네상스 클럽에서 열린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로 5언더파 66타를 쳐 2위 이은정과 이정은과 모리아 쭈타누칸을 4타 차로 제쳤습니다. 허미정의 우승으로 올해 한국 선수들은 LPGA 투어 23개 대회에서 11승을 합작했습니다. 오는 14일 1400회를 맞는 수요 시위와 제7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일을 맞아 국내와 해외에서 연대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서울과 안양 등 국내 13개 도시와 일본, 영국, 호주 등 해외 9개국 21개 도시에서 세계 공동 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존엄사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약 6만 명이 연명 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존엄사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66%는 환자 자신이 아닌 가족이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승무원은 승객의 안전을 돌봐야 하죠. 여기 그 본분을 지키지 않은 승무원이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미국 시카고에서 인디애나주로 향하는 여객기 안입니다. 승무원 한 명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요. 이를 본 승객이 승무원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이 승객은 해당 승무원이 발음도 불분명했고 똑바로 걷지도 못했다며 술에 만취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승객의 안전을 돌보고 책임져야 할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결국 해고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만약 만취 상태에서 근무한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최고 징역 6개월형에 처할 수도 있다네요. 편의점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뭔가 폭발했는데요. 이 편의점 바로 옆엔 주유소가 있어서 하마터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지난달 18일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주유소 옆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내부로 뭔가를 내던지고 달아나는 두 남성. 폭죽처럼 불꽃을 튀기던 인화물질은 잠시 뒤 펑 하고 터집니다. CCTV에서도 보이듯 폭발물이나 다름없는 색인데요. 경찰은 두 남성이 술 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위험한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다고 합니다. 600km 궤도에서 온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허블 우주 망원경. 이 망원경이 목성을 관측했는데요. 목성의 최근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허블 우주 망원경을 이용해 찍은 목성의 모습입니다. 거대한 가스 행성인 목성의 가장 최신 버전인데요. 화면 속 목성은 거대하면서도 신비로운 가스 행성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 가운데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는 목성. 워낙 밝은 탓에 목성 관측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태풍 레끼발은 중국으로 향했지만 그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으로 지금 서쪽 곳곳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광화문에서도 빗줄기가 약해졌다 강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시간당 1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 북부와 제주 산지에서는 60mm 이상, 수도권과 영서 북부, 충남 서부, 호남, 제주에서는 10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에서도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서는 비가 오다가 남부와 제주 지역은 오늘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 일부 지역에선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이 시각 서울 25.6도, 대구는 27.7도입니다. 오늘 서쪽 지역은 비가 종일 이어지면서 서울의 낮 기온 32도, 전주는 33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먼저 그치는 동쪽 지역은 대구 35도로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태풍 레끼발은 내일 새벽이면 중국 칭다오 북쪽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10호 태풍 크로사는 오키나와 동남동쪽 부근 해상에서 느리게 북상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중후반을 전후로 동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태풍 크로사의 간접 영향으로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